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심층 해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진짜 흥미로운데요. 단순한 농사 팁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현미경 속 식물 생물학의 세계를 우리가 매일 온실에서 직접 써먹을 수 있는 명확한 관리 전략으로 확 바꿔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정말 쓸모 있는 내용이 많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봄철만 되면 진짜 겉보기엔 멀쩡하고 건강했던 오이들이 갑자기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단맛이 뚝 떨어지는 현상 말이죠. 대체 왜 그럴까요? 흔히들 그냥 생육이 좀 부진한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 이거 표면적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식물 내부,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단위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세포의 위기거든요. 오늘 해설의 전체적인 흐름을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오이세포가 겪는 위기. 둘째, 핵심은 습도와 VPD. 셋째, 생기를 지키는 주간 관리. 넷째, 결로를 막는 야간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출 직후 마의 30분입니다. 미세한 세포에서 시작해서 24시간 온실 스케줄 전체로 시야를 쫙 넓혀가 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오이세포가 겪는 위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의 위험성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딱 받은 오이식물은 즉각적으로 5가지의 치명적인 세포 위협에 부딪힙니다. 세포 내 수분이 줄어서 식물이 크질 못하는 팽합 손실, 기공을 꽉 닫게 만드는 ABA 과잉 분비, 세포벽에서 막이 떨어져 버리는 원형질 분리, 엽록체가 망가지는 광산화, 그리고 양분 이동이 멈추는 질소와 칼슘 흡수 차단까지. 와,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게 바로 식물이 직면하는 과학적인 현실입니다. 여기서 특히 식물의 방어 기제인 ABA, 그러니까 아부시스산을 좀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요. 뿌리가 물이 부족하네 하고 느끼면 식물은 살기 위해서 기공을 강제로 확 닫아버립니다. 잠깐 보면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기특한 방어막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 구정이 떨어져서 영양분이 안 만들어지고 결국 농가의 가장 핵심인 과실의 당도, 중량이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고 마는 겁니다. 완전 치명타죠. 그중에서도 이 원형질 분리 현상, 이게 농가에서 제일 보기 싫어하는 눈에 보이는 그 기형 오일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오이 껍질 세포가 외부 삼투압 변화에 진짜 취약하거든요. 세포가 쪼그라들면서 표면이 움푹 파이거나 끝부분이 까맣게 썩어버리는데 이게 다 방금 말씀드린 세포 단위의 극심한 트라우마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핵심은 습도와 VPD입니다. 이제 현미경 속 세포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으로 시야를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VPD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중기압차를 뜻하는데요. 입 내부의 수중기압이랑 외부 공기의 수중기압 차이입니다. 벌써 물리학 용어 같고 복잡하죠? 그냥 아주 쉽게 식물에 땀 흘리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도 찜질방 가면 땀을 뻘뻘 흘리는 것처럼 식물도 이 VPD 환경에 따라 증산량, 즉 땀 흘리는 속도가 완전히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요. 대기압에 아주 위험한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꼽을 수 있습니다. BPD가 너무 높다, 즉 너무 건조하면 식물이 땀을 뻘뻘 흘리다 못해 과도하게 흘려서 세포 탈수가 오고 방금 말한 그 무서운 ABA가 폭증합니다. 반대로 BPD가 너무 낮다, 땀을 아예 한 방울도 못 흘립니다. 수분 이동이 멈춰버리니까 칼슘 결핍에 잿빛 곰팡이 같은 치명적인 병이 확 퍼져버리죠. 양쪽 다 식물한테는 진짜 지옥 같은 상황인 거예요. 세포가 도대체 언제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습도가 95% 이상으로 너무 꿉꿉하거나 60% 이하로 바싹 마를 때를 한번 보세요. 세포가 견디질 못하죠. 반면에 습도가 딱 85%에서 90% 사이, 이때는 잎의 수분 포텐셜도 쫙 안정되고 팽합도 유지되고 칼슘도 정상적으로 흡수합니다. 이 구간이 바로 세포 안정성을 지켜주는 완벽한 스위트 스팟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순간이죠. 자, 0.5에서 1.2. 이 숫자 지금 꼭 기억해 두세요. 건강하고 튼튼한 오이를 키우기 위한 완벽한 BPD 목표치 바로 0.5에서 1.2kPa입니다. 여러분의 온실 제어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맞춰야 할 타겟이 바로 여기입니다. 머릿속에 꼭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생기를 지키는 주간 관리.
안전한 환기와 국지적 습도 조절이죠. 낮 시간 동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크리티컬 타임라인입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온도가 쓱 오르기 시작할 때 측창을 한 번에 확 여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단계적으로 여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갑자기 확 열어버리면 앞서 말한 그 BPD가 미친 듯이 폭등해서 식물이 말 그대로 공황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햇빛이 제일 쨍쨍한 낮 12시부터 3시 사이, 이때는 통로에 물을 좀 뿌려주는 식으로 그 구역의 습도를 조절해서 식물이 숨 쉴 틈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숨은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봄철 강한 햇살이 차광 커튼 안쪽을 뜨겁게 달굴 때인데요. 온도가 확 오르면서 상대 습도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광 커튼을 치실 때는 무조건 환기도 같이 병행하셔야만 BPD가 널뛰게 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파트, 결로를 막는 야간 전략입니다. 곰팡이 감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결로가 최대 적입니다. 이거 진짜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밤에 온도가 뚝 떨어지고 잎 표면에 이슬이 싹 맺힌다? 그 순간 잿빛 곰팡이란 세균성 전문이병이 온실 전체로 쫙 퍼져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겁니다.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밤에는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 최고 습도를 무조건 85에서 90% 아래로 제한하기 위해서 난방을 좀 떼면서 동시에 천창을 한 10%에서 15% 정도 미세하게 열어두는 겁니다. 그 축축하고 습한 공기를 밖으로 계속 뿜어내는 거죠. 사실 난방비 조금 더 나오는 게 아까울 수 있는데 병돌아서 수확량 망치는 비용에 비하면 이건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으로 싸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의 핵심 타임라인도 살펴볼까요? 야간 수분 방출을 막으려면 해지기 1, 2시간 전에는 무조건 관수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인데요. 동트기 전에 보온 커튼 안에 꽉 막혀있던 그 엄청난 습기들을 잠깐 싹 열어서 밖으로 빼내줘야 합니다. 이 작은 센스가 식물의 생존을 가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일출 직후 마의 30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제일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극단적인 전환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아침 온실에서 터지는 이 폭탄 같은 물리적 변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밤새 꽉 차있던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아침 햇살을 딱 받는 순간 순식간에 끌어오르거든요. 그럼 온실 안의 VPD가 진짜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식물 입장에서는 눈 딱 뜨자마자 갑자기 심각한 수분 스트레스에 짓눌려 질식하는 거랑 똑같은 아주 끔찍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무서운 마의 30분을 식물 세포 충격 없이 무사히 넘기는 3단계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해뜨기 30분 전부터 미리 난방을 약하게 틀어서 결로를 싹 말려줍니다. 둘째, 측창은 아주 살짝 한 5cm 미만으로만 열어서 수증기만 쏙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셋째, 물 주는 건 무조건 해 뜨고 최소 1시간 뒤로 밀어서 땅에서 습기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걸 막아야 합니다. 자, 오늘 다룬 해설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결국 시간대별로 우리가 했던 이 모든 행동들, 이것 다 처음 해봤던 그 무시무시한 세포 위기를 막기 위한 거잖아요. 밤에는 결로를 철저하게 방지하고 낮에는 급격한 VPD 상승을 꽉 잡아주고 일출이라는 아주 예민한 타이밍을 섬세하게 통제해주는 것. 이것이 핵심 규칙입니다. 봄철 날씨는 진짜 하루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변하죠.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온실 제어 스케줄은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보이지 않는 세포의 위기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맞춰져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온실로 달려가서 제어 시스템 세팅값을 싹 다 확인해 보고 싶어졌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 심층 해설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풍성하고 훌륭한 재배 환경 만드시길 응원할게요.